96년부터 이제 98년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갔거든요. 이제 버스 역전 말고 기차 역전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역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부모들이 혹시 제가 한 분을 본 거는 남자분이 이제 애를 등에다 업었어요. 등에 업고 이제 작은 아들을 큰 아들을 손잡고 이제 역전역으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군인 한 분이 이제 빵 한 조각을 지어줬어요. 지어주니까 아버지가 이제 두 조각으로 나눠서 큰아들 손에 하나 지어주고 이제 옆에는 애 손에다 하나 지어줬는데 빵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내리다 보니까 애를 굽게 이제 내려서 안고 보니까 애가 굶어서 죽은 거예요. 네. 이제 낮에는 장사를 하는데 아침에 갈 때는 이제 밥 한 공기 떠서 이불 밑에다 이제 겨울이니까 이불 밑에다 놔두거든요. 저희 아버지 보고 낮에 점심에 드시라고. 그럼 새벽에 저희가 5시에 나가요. 제가 5시에 나갔다가 저녁에 오게 되면 그 밥 한 그릇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안 드셨냐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네가 밖에 나가 추운 데 가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밥이 넘어가느냐고. 나는 배 굶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오면 그 밥 한 그릇 저하고 같이 이제 나눠 드시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아버지 병은 더 해가고 이제 마지막에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말을 못 하시고 계속 이렇게 손짓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가라고. 그래서 이따가 사실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이 계속 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라고.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그 찬방에 혼자 눕혀두고 쌀 한 공기에 옷 한 벌 넣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떠났거든요. 그 떠났는데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는 것도 못 보고 정말 무료하게 저만 살겠다고 그렇게 떠났거든요. 보름 정도 지나가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있던 집에서 가족을 살리려면 제가 이제 무조건 남자들한테 결혼을 해야 된대요. 결혼을 해서 그 돈을 받아갖고 이제 가족이 살아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또 다른 나라 사람하고 산다는 것도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고 처음에는 못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가족이 이제 모두 잡혀서 나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가겠다고 했더니 이제 그 집에 제가 한 달 넘게 있었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 보러 와요. 보러 오는데 뭐 어린 아이들부터 해갖고 늙은이들까지 장애인들까지 있는데 와서 값을 흥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장마당에서 짐승 동물 놓고 소리 물건 흥정하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흥정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5천 원에 이제 중국 돈 5천 원 이게 영국 돈으로 한 500원 정도, 500파운드 정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단 너희가 팔려가게 우리가 일단 저희가 팔려가잖아요. 그러면 사온 사람은 또 그래요. 우린 너를 돈으로 샀기 때문에 넌 우리가 해라는 대로 모두 다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우린데 맞지 않게 되면 우리 너를 공안에 신고할 수도 있고 너를 죽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너는 어디가 묻힌지도 누구도 모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협박을 하죠. 결국은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이제 북한 사람들 인신매매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저 임신을 했을 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살기 바쁘고 이런 직업을 봤는데 이제 애까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지 그런 막막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님창 마을이에요. 나무를 이렇게 하는 마을인데 위에 이제 경비막이 하나 있었어요. 경비막이 집 산 꼭대기에 이제 경비막이 하나 있는데 그 경비막을 쓰던 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 경비막에서 살 수 있으면 그러면 살아라. 그래서 진짜 그때는 엄마도 그립고 언니도 그립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혼자서 그 방에서
11시간을 앓다가 이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저 누구 하나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 이름을 제가 지었었어요. 진짜 이런 험한 곳에서 자라니까 진짜 굳세게 자라라고 이제 철이라고 내가 이름 지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집에서는 철하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밤중에 이제 잡혀오다 나니까 아들과 함께 이전에 남편하고 같이 함께 이제 경찰서로 말하자면 거기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아들하고 이제 갈라졌어요. 단 한마디 말조차도 못하고 그렇게 아들하고 헤어졌거든요. 이제 아들한테 엄마가 갔다 다시 오겠다는 말조차도 못하고 손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그날 만약 경우 저희는 거기 들어가면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선생이 뭐 그날 기분이 좋으면 가라 하고, 또 저는 그런 보고를 하다 못해 있잖아요. 너무 안 돼갖고 막 달려서 갔어요. 그 차면 바지에다가 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 갔다가 이제 벌을 받은 거예요. 보고도 없이 막 갔다고. 그 화장실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막 두지라고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그 물 주는 거를 이렇게 씻다가 또 들키게 되면 그 핏물 뚝뚝 떨어지는 거 머리에 이고 나를 잘못했다고 또 빌어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한국 갔다 온 사람은 정치범수용소로 가야 되고, 한국 가려고 했던 사람, 또 교회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로 가야 되고, 보이부에서 못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팔려갔거나 뭐 배고파서 갔잖아. 이제 그 사람들은 나와갖고 이제 다른 또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노동은 이제 아침 4시 반부터 시작되거든. 4시 반에 이제 밥 먹기 전에 식전 작업이라고 하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8시, 9시까지만 해가지고 하여튼 땅이 시커매져야만 일이 끝나거든요. 근데 일이 끝나고 이제 들어와서는 또 밥 먹고 저리 자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또 생활청화가 있어야 생활청화를 하거든요. 그날 일을 잘했나 못했나 이런 생활청화 해야 되고, 당위율상 체계 외워야 되고, 또 노래를 배워야 되고, 이러다 보면 11시 12시 돼서 잠이 자거든요. 잠을 자는데 차마 사람인데도 그렇게 일을 시켜요.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거기 이제 저 나남구역에 이제 구덕이라는 것이 이렇게 골짜기처럼 이렇게 생긴 곳인데, 그 산으로 많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저희가 그 뿌리, 나무 뿌리 다 들추고, 풀 이렇게 드셔서 산에 다락밭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들판에 있잖아요. 풀 다 캐갖고 있잖아요. 거기 또 밭을, 모든 거 손으로 하는 거예요. 밭을 하고. 소 달구지를 여자들이 4명이서 일을 하거든요. 앞에서 2명, 뒤에서 끌고, 뒤에서 2명. 흙 있잖아요. 한 톤씩 되게 이렇게 싣고서. 근데 그것도 걸어가면 또 안 돼요. 뛰어야 돼요. 또 옆에 이제 농촌들이 밭이 있으니까 그 밭에 가면 이제 치를 딸고 때는 감자를 수확하고 나면 이제 밑에 이렇게 조그만 씨알 감자들 있잖아요. 그걸 막 덕질해서 그 흙이채로 있잖아요. 막 먹고 있잖아요. 더 그런 건 더 말을 못해요. 그 감옥. 진짜 북한이라는 자체는 하나가 감옥인 것 같아요. 그 나라 자체가 감옥이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배가 고프고, 진짜 쥐, 뱀, 풀뿌리 이런 것도 이제는 없어갖고 못 먹는 거예요. 하느님, 부처님 언제 빌고 계속 아들만 꼭 이제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그 아파도 계속 빌고 빌었거든요. 그래 거기 있다가 이제 10월 말 그때 다시 또 인신매매로 다시 또 중국으로 팔려갔거든요. 왜냐면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그때는 다리도 또 못 쓰고 이러니까 다리 못 쓴다는 말은 또 하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또 그렇게 중국으로 또 인신매매로 또 팔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아들이 있다고 소리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그 사람들은 좀 부모들이니까 사람들 마음인지 저보고 전화 한 통을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기억했던 전화번호를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먼저 물어봤거든요. 저 아들이 있다고 해요. 애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애가 전화를 받더니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음날 또 했어요. 또 했는데 또 끊어요. 그 다음날 또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엄마라고 소리 막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니까 한참 있다가 엄마 부르고 울어요. 그러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애한테 얘기해 준 것이 너희 엄마는 다시 안 돌아온다. 너희 엄마는 널 버렸다. 처음에 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진짜 목에 떼자 들자더라고요. 손이 다 터갖고. 그래 제가 막 놀랬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고 아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집에서 밥을 먹으려면 가을이면 이제 그런 추수하잖아요. 막 탈곡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새벽마다 나가서 콩알 줍고 쌀알 줍고 강냉이알 있잖아요. 그걸 주어야만 이제 밥을 준대요. 그리고 밥도 그냥 이제 반찬도 없이 맨 밥에 간장. 참 저는 그래도 중국에 두고 가면 빼는 걸지 않고 그래도 애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정말 북한의 꽃제비보다 더 못한 생활을 했더라고요. 애가. 그다음에 아들을 만난 다음에 다시 더 이상 중국에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중국을 떠나려고 아들하고 같이 손잡고 소리 그때 이제 몽골 국경을 이제 넘었거든요. 몽골 국경 넘은데 그때 저희가 9명이 저였거든요. 9명이 저여서 몽골 국경을 넘으면서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또 그 국경을 이제 중국 국경 이거 철조망 2개를 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몽골 철조망 넘어야 되는데 중국 철조망은 또 이렇게 너무 높아요. 몽골은 또 이렇게 낮은데 이제 그걸 넘어야 되는데 이제 경비대원들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9명인데 다 가고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없는데 아들하고 저만 남은 거예요. 저기서 지금 중국의 경찰차가 막 넘어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가슴에 거기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저 경찰에 이제 잡히게 되면 내가 이제 이 국경을 넘었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북한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또 내 아들도 보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도 나고 또 갑자기 누군가가 이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앞으로 막 뛰어오는데 저는 놀랐어요. 거기 중국 경찰인 줄 알았어요. 그래 누군가가 막 뛰어와갖고 이제 저희 아들 업고 이제 제 손 잡고 소리 막 대가갖고 이제 두 번째 철조망 끊고 그리고 또 막 돼서 이제 몽골은 넓지가 않아갖고 이제 그냥 쑥 건너뛰면 되더라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저희가 몽골까지 넘어갔거든요. 이제 넘어가서 몽골 그 국경을 넘어서 제가 그 다음에 쳐다보니까 이제 그때 저희한테 이제 밥도 사다 주고 하는 그 사람이었더라고요. 저희 큰아들한테 이제 다시 아버지를 찾아줬고 또 저희 큰아들을 너무 진짜 친자식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식 결혼식이란 걸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애가 이제 5살이잖아요. 계속 물어봐요. 이제 엄마 아빠는 언제 결혼할 건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앞에서 꽃을 뿌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할 거야. 저희가 지금 이렇게